자, 지난 시간에 영상이 끊겼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 일단은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정돈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챕터 2에서 설명했던 거를 한 번만 더 강화를 하면 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지금 이 미적분이라고 해볼게요. 미적분 정확하게. 그래서 미적분 법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미적분 법에서 이 수투입니다. 수투. 그럼 이 수투에서 다루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지금 뭐냐면 다항함수 사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상 다루게 되는 이 주제에서는 전부 다 뭐냐면 물체의 운동 상태, 다시 말해서 어떤 변화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변화에 대한 것을 인간이 가늠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자체는 그전에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우리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뉴턴의 등장으로 인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수학과 연결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 뉴턴이 있기 전에는 대부분 수학은 뭐였냐면 멈춰있는 학문이에요. 응? 땅바닥에다가 뭐 삼각형 그리거나 원 그리거나 뭐 이런 거였잖아. 근데 뉴턴이 등장하면서부터는 물체가 운동되는 그거를 다 추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상태의 변화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운동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운동을 제끼게 그렇게 되면 상태의 변화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는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수투의 미적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운동 상태의 변화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인간이 추적할 수 있느냐? 그럼 그건 안 되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태의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야. 가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전부 다 뭐냐면 대약, 거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근사값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부 다 추정치예요. 그래서 확률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게 수학인 것처럼 느끼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답은 추정치예요. 왜냐면 정확하게 그 값이 나올 수가 없어. 이를테면 당신들이 나한테 선생님 키가 얼마예요? 그러면 나 180이야 라고 하면 그게 구라지. 완전 왕뻥이라고 사실. 왜? 아침에 일어나면은 180.1이고 뭐 182고 뭐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몸이 이렇게 짜부러질 거 아니야. 되면은 179.7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뀌어요. 상태 변화가 바뀐다는 거야. 명확하게 어떠하다라고 숫자로 말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 그냥 180이에요 그러면 알아먹는단 말이야. 그게 인간의 사고 방식인 거지. 그래서 자연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면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지? 자연은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잖아.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그 상태를 우리가 딱 단정지어서 인간의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거 그것을 우리는 미적분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어떠한 도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 도구가 뭐냐면 바로 리미트가야. 리미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미트가 붙지 않으면 이거는 미분이 아니에요. 적분도 아닙니다. 아닌데요? 선생님 적분에 리미트 없는데요? 이게 교육과정의 문제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테그랄에 리미트가 있다고 사실은. 근데 수투에서는 없다고 해버리니까 답답하다고. 그래서 미적분에서 그걸 만날 거라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어쨌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낸다 내지는 뭐 리미트 x를 뭐 a로 보낸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미분이었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배우고 나서 이걸 거꾸로 연산을 역으로 한다는 게 적분인데 야 그러면 미분에 리미트가 있잖아. 그럼 역연산이래. 그건 적분에도 리미트가 있겠지. 선생님 리미트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친구는 사실상 리미트 더하기 시그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미적분에서 배운다는 거야. 교육과정상.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투를 여러분한테 조금 편하게 해주겠다. 또는 뭐 수준을 좀 교육과정을 좀 더 릴렉스하게 해주겠다라는 일념 아래 약간 쉽게 교과서를 엮었다는 거야. 학자들의 주장이. 그래서 유럽권의 수학 방식을 가져오겠다는 거야. 그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분의 근본적인 개념인 구분구조법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상은 제대로 촬영이 안 됐지만 재난 문자로 인해서 중간에 끊겼지만 어쨌든 구분구조법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잖아. 그냥 언급만 했던 어쨌든 그 친구는 누구야 보게 되면 리미트와 시그마의 합작품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적분의 세계도 뭐야 보니까 거의 대략.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을 가서 미적분을 공부하게 되면 실제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이제 근방이라는 말이에요. 근방. 그러니까 근방이라는 거는 근처라는 얘기야. 근처. 그래서 이제 그걸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계속해서 approximate가 나옵니다. approximate.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분을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야.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아무튼 무슨 그 고등학생이 뭐 국den고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뭐 수투를 뭐 잘한다. 저는 미적분만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내가 딱 물어봤는데 아니야 너는 수투의 개념부터 다시 해야 돼 라고 했는데 부모님도 굉장히 좀 속상해 하시고 이 선생 뭐야 나를 이렇게 보는데 미안하지만 미분을 얘기하는데 리미트를 빼뜨리고 나머지만 얘기하면 그 미분 시작 자체가 안 돼. 미분 시작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결국 미분은 엄청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붙음으로써 우리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순간적으로 이게 되게 포인트예요. 순간적으로 그 순간순간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럼 이게 빠지면은 뭔데? 순간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순간을 파악하지 못한다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그게 뭐였냐? 주점에 대한 이야기. 거기가 주점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H를 0으로 보낸다고 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는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H 그 다음에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여러분이 외워야 돼. 이거는 받아들이고 왜 그래요 하면 안 되는 거야. 대신 이게 뭐지는 알아야 되겠지. 거기에서 이제 이 친구가 없던 애가 이 상태.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게 여기 지금 완전히 두 점이야. 그러면 두 점이라는 걸 한 방에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상 A 플러스 H 마이너스 A가 돼서 A, FA A 플러스 H, FA A 플러스 H면 참 좋겠지만 이게 지금 플러스 A 마이너스 A가 사라져버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뭐요? 이렇게 보여서 홍성대 아저씨가 멍청하게 아무도 안 보는 유튜브니까 위험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진 법사지. 어쨌든 여기서 이 H가 빌어먹을 요걸 해야 돼. 이 H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얘들이 요 H가 일치가 돼야 된대 라고 해서 이렇게 외우면 이거는 이상한 진짜 그냥 단순 암기가 되는 거야.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수학이 망가진다고. 이건 수학이 아니야. 그래서 이 H가 아니고 요 둘의 차이가 그게 뭔데? 이게 델타라고. 이게 델타란 말이야. 그 차이가 사실상 여기에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뉴턴이 만들었던 수학은 사실은 여기가 H가 아니야. 왜? 뉴턴은 물리학자이자 수학자니까 변화의 상태를 볼 때 당연히 여기다가 뭘 봤냐면 그 차이를 썼다고. 차이. 그게 누군데 했더니 이게 델타 X인 거지. 델타 X.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델타 X가 오는 게 되게 정상적인 초창기 미적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기도 델타 X라고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야? A와 그 뭔가의 차이를 조금 더 간 A.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그림이 이게 그려져야 돼. A라는 점이 이렇게 딱 있단 말이야. A라는 점이 이렇게 다다다다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수평선상으로 얼마만큼 갔대? 몰라. 델타 X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갔는지 적게 갔는지는 아직 몰라. 그럼 여기에 이 좌표는 너로부터 델타 X를 왔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런 거니까 그만큼을 온 상태에서 여기에 만약에 A 위에 어딘가에 Y좌표가 찍혀서 여기 위에 A 플러스 델타 X의 어딘가에 또 Y좌표가 찍혀서 만약에 물체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고 치면 어쨌든 우리는 이 시점과 이 시점을 딱딱 끊어서 볼 수가 있겠다는 거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두 점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이 수투를 한 번은 들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딱 봤더니 이렇게 딱 가는 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요 곡선이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생겼다면 요 사이에서 그러한 변화를 갖는 애들이 또 있네? 뭐 이런 것들 나올 거라고. 그게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나왔던 평균 값의 정리라는 거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이런 변화율을 갖고 있는 애가 또 있네 라는 걸 이제 이게 파악해 낼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일단 여기까지 가기 전에 모든 시작은 뭐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두 개의 점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거지. 방금 전에도 뭐 했냐면 만약에 곡선이 이번에는 뭐 이렇게 갔다고 치자고. 만약에 공을 던졌더니 공이 공공공공공공공공공 오 해갖고 떨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요 순간하고 요 순간을 보고 싶대.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까지에서는 요 둘의 변화 상태밖에 모르잖아.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물체 운동 상태를 더 관찰해 보니까 얘랑 동일하게 움직이던 시점이 어딘가가 등장하더라 라는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은 뭐야?
이거부터 외우는 게 아니지. 이 두 점에 대한 이야기가 뭔데? 그거부터 봐야지. 지금 여러분은 지난 시간부터 세대 당하고 있어. 뭐? 두 점에 대한 이야기, 두 점에 대한 이야기, 두 점에 대한 이야기, 이게 세대 당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미분은 뭐야 보니까 물체 운동 상태를 우리가 파악하고 싶은데 사실상은 어떤 한 점에 대하여 그 순간의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궁금한 거야. 최종 목적지는 거기야. 하지만 인간은 그 순간을 보자마자 알지는 못한다고. 그래서 뉴턴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 시점에 그 순간의 운동 상태를 보기 위하여 어떤 두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 순간을 내가 추적해낼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시작점은 여러분의 시작점은 뭐냐면 여기 점에서 출발했잖아. 그래서 얼마만큼 모르는 점이 떨어져 갔잖아. 백지 상태에서 이게 그려져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델타 X가 0으로 가면 요게 차이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 말은 요 점이 요렇게 가는지 요렇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얘가 요로 온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곡선을 타고 왔다고 치면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변화율이 이러한 변화율이 나올 것이다. 다 시작이라고. 그게 미분 계수의 정의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거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어떤 하나의 순간의 변화를 알게 됐다는 건데, 그러면 이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요 두 점과 매우 유사한 변화를 갖는 지점이 어딘가 있는데 그거 어디야? 다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야. 거기서 어딘가에 점이 하나 찍힌다고. 그럼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반드시 하나의 점이 더 나와야 돼. 그 점이 만약에 시간이 지났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어딘가에 점이 또 찍힌 거지.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아갔대. 만약에 뭐 여기 디테일 어떤지 모르고 그렇게 됐다고 치면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서 시도할 수 있는 게 두 점의 변화 상태를 보고 요 차이를 줄이면 이 점이 이쪽으로 오면서 어떤 한 점인데 그 관찰자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을 거라고. 여기 순간에 대한 변화를 일단 할 수 있다가 그게 미분 계수의 점이 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이게 되면 사실은 나머지는 메커니즘이 다 똑같다고. 다 똑같아. 자, 무슨 소리야 라는 거는 한 번 더 확장을 할 건데, 자, 그림이 필요한 사람은 나중에 영상을 참고하시고 일단은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린 것뿐.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수학자들은 이게 싫은 거야. 과학이랑 수학이랑 다른데 왜 자꾸 델타야?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면 아주 작은 양수를 하나를 끌고 옵니다. 그게 h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사실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서 자, 관찰자를 내가 여기다가 딱 보면은 일단 이 자리에 주겠다는 거야. 이 자리에.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f의 a 플러스 h는 뭐야 딱 볼 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야. 여기에 딱 x좌표 a 플러스 h. 그러니까 이미 딱 상에서 이 평면상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점이 하나가 있대. 그럼 여기 뭐 그냥 y좌표는 몰라. 어딘가에 x좌표가 a가 있대. 여기서 뭐 어느 정도 떨어지는 지점이 뭐 h만큼 떨어지는 우리 점이 하나 있나 보지. 이 그림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할 수 있잖아, 사실. 그래서 그게 y좌표가 이렇게 차이가 있대. 내지는 y좌표가 똑같대. 그게 뭘 의미하는 거지를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그게 미분이죠. 엄청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은 머릿속에 인식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어야 돼요. 백지 상태에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값이 h가 오면은 단순한 이야기야. 근데 h가 안 와! 3h가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걸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지금 요거만 놓고 보면은 우리한테 가장 의미 있는 값은 요 둘의 차이. 그러니까 좀 반칙이지. 델타에서는 이미 디퍼런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h로 오니까 그게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잘못된 공부를 하면은 h가 무조건 여기 와야 돼라고 그냥 암기가 되는데 이게 지랄뽕인 게 f에 만약에 2a 플러스 h 마이너스 f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h를 쓸 수 있냐 물어보면 못 쓰잖아. 요 둘의 차이가 얼마가 돼 물어보면 a 플러스 h가 되니까 평균 변화를 되려면 여기는 a 플러스 h가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h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애들은 두 점에 대한 해석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외우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뇌가 없는 거지. 근데 이걸 딱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게 2a 플러스 h하고 마이너스 a하고 요렇게 한 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를 관찰하면 여러분이 지금 미분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공부의 시작은 요들의 차이가 h라는 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위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너는 여기서 안 필요해. 그럼 바깥쪽으로 살짝 사이드로 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평균 변화율이 나왔고, 평균 변화율,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두 점에 대한 해석이 배웠고, 그 다음에 이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관찰자는 어디 있었냐, 어느 순간의 물체의 운동 상태를 우리는 최종적으로 궁금해하고 있느냐. 보니까 h가 빵으로 가. 그러면 x 이퀄 a라는 순간에 물체의 운동 상태가 궁금했어요 라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 요 뒤에 있는 3분의 1은 그냥 이렇게 2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안녕. 자, 그제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저게 이제 무슨 얘기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지. 자, x 빼기 a야. 자, 여기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돼. x가 a로 간다라는 건 결국에는 관찰자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야. 관찰자는 뗄셈의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처리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 친구의 짝꿍이 fx가 되는 거고, 이 친구의 짝꿍이 f의 a가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식을 여러분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냥 뽕꼬로 먹고 뽑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a, fa가 있고 x는 누군데 몰라. 그러면 a만 아니면 되거나 사실은 재수 없으면 a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a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한 점이 아니라 여전히 두 점이야. 땡큐. 인간은 두 점이 주어지면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너도 A라는 순간에 어떤 운동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마무리를 짓는 게 요게 미분계수예요. 그러면 미분계수는 결국 뭐예요? 물어보면 이 친구를 여러분이 이렇게 봐야 돼요.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관찰자가 A, FA라는 특정한 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X가 A라는 특정한 점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결국에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름이 아니라 미분의 시작이지. x 이퀄 여기에서는 지금 a를 잡은 거야.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 식에서 여기를 b로 보냈다면 특정한 위치를 우리가 타겟팅을 b로 잡은 거겠지. 근데 여기서는 a니까 x 이퀄 a라는 특정한 순간, 특정한 특별한 순간, 그 점에 대해서 관찰을 해 나가는 게 이 미분계수. 백지를 주면 여기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고 그냥 이걸 외우는 걸 넘어서서 설명이 가능해야 돼. 그러면 미분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고민하는 거지 또. 그러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하나의 순간이 됐어.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요거랑 요 점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았는데 근데 이거랑 완전히 똑같아지는 순간이 여기 또 있는 거 이건 어떻게 찾아요? 물어보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할 때 사실은 엄청 쉬운 거예요. 요 값과 같은 값을 갖고 있는 요 순간을 뽑아내는 거니까. 응? 그게 이제 지금 출제된다고. 요건 대신에 수능에서는 이거를 이용하는 관점을 킬러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고 내신에서는 그냥 대놓고 적나라하게 물어보고 있고 그 차이일 뿐이야.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저기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미분이라는 게 뭘까? 아하, 운동 상태 변화. 영상을 끊었다 봐야겠다. 혹시 또 모르니까 중간에 이분은 운동 상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엄청난 도구였다. 뿅.